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 처리를 한 지 20분 안에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정말로 빛의 속도로 복직을 신청할 수 있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법무부 장관 사퇴한 그날 서울대학교에 복직을 해서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느냐. 1,100만 원 월급이 양쪽에서. 1,100만 원 많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좀 궁금증도 오늘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자, 빛의 속도, 복직의 전말, 서울대에서 대리 작성. 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함께 보시죠. 14일 오후 3시 30분 조국 전 장관이 사의를 밝힌 뒤 법무부 떠났죠. 오후 3시 반에. 30분 후 문 대통령 사표 수리 전이에요. 법무부 직원이 대통령이 사표 수리도 안 했는데 법무부 직원이 나서서 서울대학교에 복직 절차 문의 전화를 겁니다. 이미 장관은 떠났어요. 대통령이 사표 수리도 안 했는데 법무부 직원이 서울대학교에 전화해서 복직 어떻게 하는지 절차 문의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안내가 나가죠. 복직을 위한 필요 서류는 면직 인사 발령 통지 공문, 복직 신청서가 필요하다. 서울대가 법무부에 이 같은 공문을 요청합니다. 오후 5시 38분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죠. 자, 오후 5시 59분. 야, 1분. 58분에 사표 수리되고 59분에 법무부가 서울대에 인사 발령 통지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1분 안에 보내라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빨라요. 준비 시작 하면 팩스 착착착착 공문을 어떻게 1분 만에. 법무부 장관 조국에 의하여 그 직은 면함 2019년 10월 15일. 근데 날짜가 또 10월 15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일 대통령이 사표 수리했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이 면제되는 건 15일부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팩스로 공문을 받은 뒤 서울대 직원이 복직 신청서를 대리로 작성을 해준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지금 굉장히 뭔가 눈앞에서 번쩍번쩍하는 게 후루룩 지나갔는데 뭐가 번쩍번쩍했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일단 정말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척척 다 되네요. 법무부 서울대가? 네. 왜냐하면 법무부도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청사에서 직원들하고 인사 다 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은 법무부 직원들이 그 떠난 장관을 위해서 더군다나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장관이 이미 떠난 다음에 그 법무부 직원이 서울대에 전화해서 복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인사 명령과 관련된 공문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복직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인사 관련된 명령서를 마련한 거는 역시 떠난 다음에도 끝까지 개인적인 일에 충성했던 법무부 직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아와요. 그런데 또 복직 신청서도 서울대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예. 직접 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조국 장관이 알아서 잘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대리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떠난 법무부의 법무부 직원과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서울대 직원이 알아서 조국 장관 거를 척척 처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 실세긴 실세인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신 시점이 5시 38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재 시점에서 효력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날짜에 인사혁신처에서 공식 공문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면직을 한 날짜는 다음 날인 15일로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보낸 문서에 인사혁신처에서 10월 15일로 적혀 있는 문서를 10월 14일 날 보냈어요. 그런데 복직원은 14일 날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면직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울대 복직 처리가 완료가 되고 인사혁신처장은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한 상태에서 교육부총리는 복직을 오케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사이에 사실은 날짜가 한 하루간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뭐 동계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장관 끝내고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줄 것인가.
마무리를 잘하고 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의 표명은 갑자기 하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뭐 검찰 개혁이든 뭐든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아직 신임 장관이 임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런 거를 당부하고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어떻게 갈 건지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예. 대통령이 오후 5시 38분에 사표가 수리됐고 법무부가 서울대에 인사발령 통지 공문 보낸 게 오후 5시 59분이니까 아까 제가 1분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21분 안에 대통령 사표 수리했어? 법무부가 사표 수리했답니다. 오케이. 그럼 공문 써. 인사발령 통문 써서 딱 21분 만에 서울대 인사발령 통문 공문까지 보내니까 상당히 좀 빠른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대리 작성해 줬다. 네. 그래서 빨랐군요. 대리 작성해줬기 때문에 모든 게 정말로 조국 교수님의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조국 장관 이제 사퇴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조국 장관 얘기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학생들 보셨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아직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급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월급 저희 세금도 들어가고 우리 학생들이 학비 낸 거예요. 그 학비 낸 곳에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는데 월급을 가져가는 문제입니다. 언론이 만약에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우리 학생들은 어디다 대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강하다는 이유는 해학과 풍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대 학생들의 저러한 모습이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 내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것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복직 관련해서 했던 어떤 절차적인 걸 보면 저게 조국 전 장관이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접받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투자증권의 김경록 PB 거의 14천원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저것도 자기가 만약에 법무장관을 그만뒀으면 본인이 복직 신청한 게 맞죠. 근데 그것까지 다 밑에 시킨 게 문제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약간 이제 조국 장관의 어떤 저런 가벼운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서울대 복직을 사표 쓰는데 20분 만에 과연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근데 그 부분 가벼움. 그 다음에 본인이 사퇴할 때는 그랬잖아요.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프로필에 사진을 바꾸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장관했던 이력을 넣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그건 본인의 어떤 이전에 했던 말과 굉장히 배치되고 자기가 장관을 그만두게 된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그만두자마자 과연 프로필에 대해 바로바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굉장히 궁금증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 KBS 국감도 있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 양 사장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검찰과 KBS 기자가 유착된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KBS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듯한 발언도 나와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어제 KBS 국감의 한 대목도 들어보시죠. 마치 KBS 위에 유시민 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KBS의 대응이 우왕좌왕하고 자중질환을 빠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줏대도 없고요. 잣대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유시민 씨 고발을 할 겁니까?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 네네. 유시민 씨가 성희롱 가해자는 아니라고. 네, 말고. 예.